매일 아침 60세 이상의 분들이 잊지 않고 커피 옆에 챙겨두는 비타민 B12가 과연 충분히 흡수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복용 중인 B12의 대부분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복용 방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 성인의 40%가 보충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뇌와 신경계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낮은 B12 수치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B12 흡수를 방해하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 신체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B12의 형태, 그리고 60세 이후를 위한 정확한 복용 프로토콜을 다룹니다. 시작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를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면 놀라실 것입니다. 먼저 60세 이후 B12 흡수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40%가 신경계 기능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B12 수치를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보충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보충제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 형태의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노화로 인한 소화기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30대에는 위장에서 내적 인자라는 물질이 원활히 분비되었습니다. B12는 분자가 크고 복잡해서 이 내적 인자라는 안내자 없이는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산과 내적 인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산은 보충제에서 B12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내적 인자는 이를 혈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위장 기능 저하가 보충제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령층에서 B12 결핍이 흔한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아침 커피와 함께 B12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기상 직후 빈속은 강한 산성 상태이며 이는 B12를 분해하는 데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때 커피를 마시면 이산 분비 양상이 급격히 변하고 담즙 분비가 촉진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 운동 속도입니다. 커피는 소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B12가 내적 인자와 결합해 소장 끝까지 이동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수 창구가 닫히기 전에 보충제가 몸을 통과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과 커피의 특정 성분은 특히 내적 인자가 부족한 고령층의 B12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커피와 함께 비타민을 드셨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형태의 B12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복용 중인 보충제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시중의 저가형 보충제 대부분은 시아노코발라민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는 제조가 쉽고 안정적이지만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간에서 메딜코발라민이라는 활성형으로 전환되어야만 뇌와 세포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점고. 건강한 성인은 이 전환이 원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간 효율이 떨어지거나 흔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이 과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을 수년간 복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이 설화정 형태의 메틸코발라민으로 교체한 후 12주 만에 기력과 균형 감각을 회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비타민이지만 형태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B12를 차단하는 약물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B12를 세포 수준에서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메트포르민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세포의 B12 흡수 메커니즘이 방해받아 결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복용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나 제산제는 B12 분리의 필수적인 위산을 감소시킵니다. 마요 클리닉에서도 이 연관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제산제나 강도가 낮은 약물도 장기 복용 시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이나 위산 조절제를 정기적으로 복용 중이라면 댓글에 확인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네 번째 실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B12를 단순한 에너지 비타민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신경세포를 감싸는 절연체인 마이엘린초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이 절연체가 얇아져 신경신호에 오류가 생기고 손발 저림이나
균형 감각 상실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간에 저장된 B12가 수년간 결핍을 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혈청 B12 검사는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아닌 혈액 내 전체 양만 측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메틸말론산 검사인 MMA 검사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인 60세 이상을 위한 최적의 B12 프로토콜을 제시해드립니다. 우선 시아노코발라민 대신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으로 교체하십시오. 다음으로 알약 대신 혀 밑에서 녹여 흡수시키는 설화정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이는 위산이나 내적 인자의 도움 없이 점막을 통해 혈류로 직접 전달되어 소화 문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복용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 최소 30분 뒤 소량의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커피는 그로부터 다시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상담 시 MMA 검사를 꼭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능동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일의 루틴을 정리해드리면 기상 30분 후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설화정 메틸코발라민을 복용하고 다시 30분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것입니다. 결핍이 확인된 경우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 유지가 목적인 경우 5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이 권장됩니다. 신경계는 결핍이 적절히 교정될 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3주에서 6주 차부터 에너지가 회복되고 브레인 포그가 걷히기 시작하며 12주가 지나면 인지 명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향후 30일 동안 이 프로토콜을 실천하고 매주 에너지와 감각의 변화를 기록해 보십시오. 30일 뒤 댓글로 여러분의 성공 사례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근거 중심의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